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어떤 일종의 영양 보충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물이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특별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목이 가라앉을 때 어떤 물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봐요. 가장 좋은 것은 맹물이에요. 그게 갈증을 바로 낮춰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데, 시원한 보리차, 어떤 사람은 시원한 맥주, 이것들이 목을 가라게 하지 않고 기분이거든요. 탄산음료, 기분이죠. 시원한 기분이지만 체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목이 더 마르게 돼요. 목이 더 가라게 돼요. 그래서 냉수 또는 그 순수한 물이 우리의 수분을 보충할 때는 가장, 갈증을 보충할 때는 가장 중요해요. 이온 음료 같은 경우도 이온 음료는 이런 거죠. 이제 뭐 군인들이 행군 시에 우리가 운동한 다음에 많이 땀을 흘렸을 때에 소금을 먹지 않은 경우는 이온을 보충한다는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게 과했을 경우는 소금이 더 나을 수 있고, 우리의 밸런스를 그나마 맹물보다는 좀 보충해주지 않겠나. 그러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갈증에 대해서는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많이 마셨는데 피부가 바로 윤기가 있고 촉촉했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직간접적 영향이 있죠. 피부를 촉촉하기 위해서 물을 다량으로 마신다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 물을 보충하는 물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피부가 나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 물은 그 피부의 그 내부층에 진피를 통해서 거기 혈관이 쫙 분포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물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건조한 환경에서는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 보충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 상태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 피부의 건조가 많이 마셔주는 물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평소에 물을 잘 마셔주는 습관이 우리의 피부를 건강하게 할 수는 있다. 원래 이제 물은 체내에서 우리 콩팥이 우리의 수분 양을 조절해요. 그 수분 양을 조절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의 소금의 양과 수분 양을 같이 조절해 주는 것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 결과가 우리의 소변 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소변의 색깔을 보면 우리의 소금과 수분 양이 적절한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노랗게 보일 때가 있죠. 이거 수분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물 마셔주는 게 좋고, 너무 옅은, 물처럼 아주 옅은 경우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마셔서, 많은 양을 마셔서 피부를 우리가 이제 보호해준다는 것보다는 세수를 해준다든지, 또 화장수 같은 미스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뿌려줌으로써도 우리는 피부의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처럼 엄마 양 속에서 헤엄치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늘 물에 닿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는 모든 세포는 물에 잠겨 있지만 피부 세포만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피부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스트, 뭐 스프레이 같은 걸 뽑아 뿌려준다든지, 좋은 이제 보습제로 이렇게 물을 대신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물이 간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습제의 역할인데, 이걸 아이들한테 해준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예. 아토피 피부는 일단 그 아토피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건조한 특성이 있어요. 또 아주 민감한데, 건조하다는 말은 피부 장벽에 약간의 손상이 온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더 민감해져 있고 알러르겐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 용어로 경피 수분 손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걸 우리가 경피 수분 손실률이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는 이 피부 바로 밑에 수분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 수분 함유량이 또 낮아요. 잘 빠져나가고 간직해야 될 물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각질층에서 수분 함유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피부의 유연성, 탄력성이 매우 좋아지고 또 피부가 갖는 방어 기능, 면역과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에 맞는 보습 로션과 크림을 잘 선택해서 적절하게 바래주는 것은 사용하고 발라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람마다 보습제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르기도 해요. 자기가 맞는 것도 좀 잘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발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욕을 하잖아요. 이제 아토피성 건조나 민감한 피부에서는 샤워는 해줘서 뭔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데 또 씻어내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분이 날아가고 그렇죠? 또 수분 함유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이 이게 마르기 전에 또 보습제를 쫙 충분히 발라주면 피부가 샤워 전보다 더욱 건조해지기 직전에 우리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보습제를 이렇게 많이 발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발라놓으면 피부에서 날아가는 이제 CO2나 여러 가지 피부 호흡이라는 측면이 또 있어서 그것들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막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물 외에도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도 수분을 많이 배출하는 물이 99%거든요. 과일에도 뭐 8, 90%가 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야채와 과일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에 필요한 또 우리 체내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아토피가 있는 민감성 피부는 전신 건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늘 조심하면서 그러나 습관으로 이것을 가져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생활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성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물이 우리의 생명, 인체와는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는데 사실 말하면 물을 통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물이거든요. 체내에 있는 물. 근데 이제 물은 우리의 피부 속에 어떤 식으로 간직이 되어 있을까? 자루 속에 철렁철렁 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보존되어 있는, 유지되는 구획들이 있어요. 마치 큰 유조선에 칸칸해서 우리가 기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전체다가 기름을 담아놓으면 이게 출렁거려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그런 구획이 있는데 세포 내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kg인 사람이 보통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서 60을 곱하면 67, 42, 42리터가 물이에요. 70kg라는 사람의 42리터가 물이래요. 그럼 28kg만 자기 이제 단백질이나 머리털과 같은 이런 성분인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물이. 근데 물이 대부분은 세포 내에 간직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죽기 전까지 빠져나오는 물들이 아니에요. 물론 순환은 하겠지만 이것까지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세포를 둘러싸는 물이 있어요. 이것을 세포 외액이라고 그래요. 세포 내과 세포 외액 크게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에서 세포 내부가 주로 물을, 그러니까 가장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세포의 70% 이상이 물로 딱 되어 있고 그다음 이 줄로 세포와 세포 사이들은 다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게 세포 외액이에요. 여기는 간질액과 혈액도 세포 외액에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포 외액이 매우 중요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세포의 환경이 돼요. 그렇죠? 세포의 환경이 돼요. 이 세포 환경이 되는 세포 외액에 어떤 독성 물질이나 NHL 용액이 부족하든지 적든지 하면 이 세포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세포 외액입니다. 세포 외액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의 환경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우리는 내부 환경이라고 그래요. 내부 환경. 그래서 우리가 내부 환경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체 내의 환경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세포 내액이 아닌
세포가 잠겨 있도록 바다를 이루고 있는 세포 외액을 내부 환경이라고 그래요. 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면 항상성이란 뭘까 하는 문제인데, 항상성은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외부의 많은 환경 인자들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부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이게 이제 생명 현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외부는 어떤 때는 마이너스 20도에서 어떤 때는 여름에는 플러스 35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50도가 넘게 외부 환경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6.5도를 대충 지켜요. 우리의 아까 0.9% NaCl 용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이 지켜요. 외부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든 소금을 먹든 간에 바로 조절이 돼서 또 0.9%가 돼야 돼요. 이런 식의 외부 환경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부 환경은 일정에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을 지킨다. 이게 항상성이에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내부 환경은 뭐냐? 우리 세포 외액을 말한다고. 세포의 환경이 되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전공 영역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성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